진은 긴 대나무 활 한쪽 끝을 벽에 대고 세게 내려눌러 활 시위를 걸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이방인과 소년도 길을 따랐다. 1시간 남짓 걸어 그들은 양쪽 절벽 사이로 커다란 강이 세차게 흐르는 낭떠러지 앞에 도착했다. 맞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밧줄이 닳고해져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흔들 다리뿐이었다. 진은 불길하게 출렁거리는 다리 한가운데로 침착하게 걸어갔다. 그는 맞은편 어딘가를 향해 절을 한 후 이방인이 한 대로 화살을 시위에 걸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가슴께로 내려 쏘았다. 소년과 이방인은 20m 떨어진 데서 잘 익은 복숭아를 관통한 화살을 발견했다. 당신은 체리를 명중시켰고 나는 복숭아를 명중시켰습니다. 진이 안전한 바위 위로 돌아와 말했다. 체리는 더 작지요. 당신은 40m 거리에서 쐈지만 난 그 절반 거리에서 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방금 내가 한 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리 한가운데로 가서 똑같이 해보세요. 겁에 질린 이방인은 달아빠진 다리 가운데로 갔다가 발밑의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아까와 똑같은 자세와 동작으로 복숭아 나무를 향해 화살을 날렸으나 멀리 빗나갔다. 바위 위로 돌아온 그의 낯빛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당신은 실력과 기품과 좋은 자세를 모두 갖췄습니다. 진이 말했다. 활쏘기 기술에 능통하고 활을 다룰 줄도 알지만 정신을 다스리는 법은 익히지 못했군요. 모든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잘 쏘지만 곤란한 상황에서는 표적을 맞히지 못합니다. 공사가 언제나 전장을 택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수련을 시작해 곤란한 상황에도 대비하십시오. 계속 궁도에 매진하세요. 그건 평생에 걸쳐 가야 할 길이니까요. 화살을 정확하게 잘 쏘는 것과 영혼의 평정을 유지하고 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은 다시 한번 깊숙이 절한 뒤 어깨에 맨 기다란 가방에 활과 화살을 챙겨 떠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의기양양했다. 본때를 보여주셨네요. 아저씨는 정말 최고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그 이방인은 좋은 사람이야. 날 모욕하거나 자신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던 게 아니란다. 그런 인상을 풍겼을 수도 있지만 말이야. 내게 도전하는 것 같아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저 자기 기회를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게다가 궁도의 길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험과 마주치게 되는데 오늘 그 이방인이 내게 바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단다. 그 사람은 아저씨가 명궁 중에서도 최고라고 했는데 전 아저씨가 활쏘기 명인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목수일을 하시는 거예요? 궁도는 세상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고 내 꿈은 나무를 다루는 일이거든. 그리고 궁도를 따르는 궁사에게 반드시 활이나 화살이나 표적이 필요한 건 아니란다. 이 마을에선 재미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벼랑간 제 앞에 이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기회의 명인이 계시네요. 소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궁도가 뭐예요? 제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아. 마을로 돌아가는 1시간 안에도 가르쳐 줄 수 있단다. 어려운 건 충분히 정확하게 터득할 때까지 날마다 연습하는 일이지. 소년의 눈은 그가 좋다라고 말해주길 간청하는 듯 했다. 진은 15분 가까이 말없이 걸었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젊어진 듯 했다. 오늘은 마음이 흡족하구나. 오래전 내 생명을 구해주신 분의 말씀을 다시금 기리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니 너에게 필수 규칙들을 가르쳐 주겠다만 그 이상은 해줄 수가 없어. 앞으로 내 말을 이해한다면 그 가르침을 내 나름대로 응용할 수 있을 거야. 자, 조금 전 넌 나를 명인이라고 불렀지? 명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지? 내 생각에 명인이란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혼에 잠재되어 있는 지식을 제자가 최선을 다해 스스로 발견해 가도록 격려하는 사람인 것 같구나. 그렇게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진은 궁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다른 이들과 활과 화살의 기쁨을 나누지 않는 궁사는 자신의 장점과 결점을 결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시작하기 전에 동료를 찾아라. 동료는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다른 궁사를 찾으라는 말이 아니다. 다른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으라는 뜻이다. 열정을 품고 추구하는 길은 모두 궁도와 통하기 때문이다. 동료가 꼭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며 저 사람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눈부신 인물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때때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사람들이 동료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실수로 인해 종종 노력의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실수 끝에 마침내 공동체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과업을 이루어낸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그저 가만히 기다리다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최고의 동료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궁술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눌 벗을 찾을 때는 직관을 믿되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한계를 기준 삼아 타인을 판단하고 그들의 의견은 편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러고도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진실을 단언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존경을 얻으리라는 확신 없이는 한 발짝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 의문보다 확실성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들은 친구들이 하는 일을 판단 없이 바라보고 그들의 헌신과 용기를 칭송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자신도 발전할 수 있음을 안다. 활을 만든 나무처럼 유연하고 길 위의 신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만나거나 더 나은 기회를 포착하면 주저없이 방향을 바꿀 줄 아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물과 같은 속성을 지녔다. 바위를 돌아 흐르고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때로는 텅 빈 구덩이가 가득 차도록 호수를 이루었다가 넘치면 다시 흘러간다. 물은 제가 가야 할 곳이 바다임을, 언젠가는 바다에 닿아야 함을 절대 잊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끝이야. 여기서 멈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겨울 뒤에 반드시 봄이 이어지듯 어떤 일에도 완전한 끝은 없기 때문이다. 목표에 이르고 난 후에는 반드시 그동안 습득한 모든 것을 활용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삶을 예찬하며 눈에 기쁨이 깃든 사람들과 어울려라. 기쁨은 전염성이 있어 다른 이들이 우울과 고독과 고난에 마비되지 않게 해준다. 맡은 일을 열정적으로 해내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들이 내게 도움이 되는 만큼 너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의 도구가 무엇이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향상시키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궁도의 규칙을 모두 잊고 전적으로 직관에 따라 행동할 때 궁사는 진정한 깨우침을 얻는다. 궁도는 기쁨과 열정의 길, 완벽함과 실수의 길, 기술과 직관의 길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야만 이 모든 것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항상 내 곁에 있는 완벽한 명인을 떠올리며 그를 공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들기 위해 무엇이든 하거라. 많은 이들이 신이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재능이라고도 부르는 그 존재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다.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라. 동료들도 기억하라.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들이 내게 힘이 되어줄 테니 너도 그들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 친절함이라는 자질을 키우도록 노력하거라. 이 자질을 통해 넌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분은 내가 충분히 배웠다 판단하시고는
내 화살과 표적을 치워버리고 활 하나만을 기념품으로 남겨주셨단다. 자신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가 진정한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 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목공이라고 말했지. 그분은 내게 축복을 빌어주시며 공사로서의 명성이 나를 파괴하고 다시 예전의 생활로 이끌기 전에 어서 그곳을 떠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하셨단다. 그로부터 나는 매 순간 나의 악습과 자기 연민에 맞서 싸워왔다. 나는 집중과 평정을 유지하고 내가 기꺼이 선택한 일을 하며 현재의 순간에 절대 집착하지 않으려고 한단다. 죽음은 여전히 아주 가까이 있고 나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심연의 가장자리를 걷고 있으니까.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 옆에 가까이 있다는 말을 지는 하지 않았다. 소녀는 아직 어렸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었다. 궁도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 스며 있다는 말도 지는 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오래전 자신이 받은 것처럼 소년에게도 축복을 빌어주며 그만 가보라고 말했다. 긴 하루를 보내고 이제 잠에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